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3년 3월에 설립돼서 2018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배합사료는 양계사료 73.3%, 양돈사료 18.4%로 구분됩니다. 배합사료 제조를 위해 옥수수와 대두박 등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농가 맞춤형 사료 공급 시스템, 산란계 사료 특화, 외부 업체와의 제품 품질 기술 용역 계약 및 자체 연구를 통한 품질 개선, 특수 가공 기술 확보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형 거래선 80%, 전업 양축 농가 20%의 비율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103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 당기순 손실 7억 2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폭 확대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주요 사항 보서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죠. 올해 2022년 최근에 들어서 거의 빈번한 공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무상증자 결정이 최근에 빈번하게 결정되는 이 배경, 최근에 낙폭 과대장에서 주도 테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를 결정하면 단기 호재로 좀 작용되고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노토스의 경우가 있었고요. 공구음원, 최근에 모아데이터, 신진 SM 등등 이 회사들의 어떤 무상증자 기대감을 수반하거나 최종적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했던 회사들의 주가 상승폭이 크게 좀 증가되고 있었죠. 네. 카나리아 바이오, 소위 말하는 2022년도에 황제주였습니다. 과거 상호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사료였는데 네. 제 기억에는 한 4,000원대, 5,000원대 기록했던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서 주가 좀 낮아져 착시 현상이 좀 있었죠. 주가가 좀 낮아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무상증자를 통해서 대규모 주식수가 좀 증가되는 것을 좀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증자의 결정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 주식 6,150만 4,860주입니다. 지금 한 주당 무려 2주를 조금 교부하게 되는 건데 회사는 현재 3,075만 2,430주, 발행 주식수가 지금 3천만 주인데 한 주당 2주를 주니까 6,100만 주가 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이유에서는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9,100만 주로 주식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신주의 교부 예정일은요 2022년 9월 1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주 배정 기준일 9월 1일 날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상의 신주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만 권리가 좀 발생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예수금의 결제 시스템이라서 이 영업일 기점에 매수한 부분이 이틀 후에 인식이 되는 이런 기점 때문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1일자에 좀 적용되려면 9월 1일에 이 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전 주식 3,075만 2,430주인데 한 주당 2주를 교부하게 됨으로써 최종 9,225만 7,290. 지금 회사는 통상적인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배경이 적정한 유통지수를 제고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지금 9,200만 주의 발행 이후에 전체 9,200만 주의 주식수, 이게 저는 유통 주식수의 효율화 관점에서 이게 적당한가? 굉장히 좀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주식수입니다. 네.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유통 주식수의 효율화 관점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는 케이스가 많죠. 우리가 단순하게 1억 주 이상 또는 2억 주, 3억 주를 기록했던 이 소형주 단위 보면 주가가 동전주예요. 1,000원 미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감자를 하더라도 1억 주예요. 이게 감소될 수가 없는 수치인데
그러니까 증시의 어떤 호재성 요인에도 탄력받지 못하고 많이 올라야 지표주 근처까지 찍고 다시 내려와서 현재는 좀 횡보하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회사는 신주의 재원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61억 원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관계기관 상에서 유상증자 납입 후에는 전체적인 주식수가 무려 1억 3,330만 8,054주로 변경. 아까 9,200만 주보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왜? 네. 유상증자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유상증자 분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1억 3,300만 주의 전체 발행 주식수로 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3천만 주니까 우리 한 거의 뭐 4배를 더, 4배가 넘는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단순하게 희석 가치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뭐 바로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무상증자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무상증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실적 수반이 없는 종목의 무상증자는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카나리아 바이오의 무상증자는 썩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회사의 외형 가치보다 현재 주가의 흐름은 이 과밸류 현상이죠. 과도한 밸류에이션. 지금 주가 가치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현공은 맞아요.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지금 사실상 자, 카나리아 바이오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주가의 흐름이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 확대를 해보면 회사의 주가가 지금 한 4,500원대, 4,500원에서 한 5,00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자, 기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차지해 보면 지금,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액면 분할 효과가 좀 있었지만 지금 상한가 기준은 거의 뭐 6연상, 7연상, 지금 한 8연상 정도 좀 기록하면서 황제주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최고 기준가액의 상승치를 보면, 자, 지금 3중 상승 이끌어내면서, 물론 이제 액면 분할 효과에 따른, 자, 주가가 이제 일부 차익 물량이 좀 반영이 된 효과는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역사적인 고가 기준이다. 7월 14일 52,100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좀 기록을 했는데, 현재 지금 약보합권에서 하락 좀 추세 좀 진행 중에 있지만,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사실상 아무리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어도 저는 사실상 주가의 반영 효과에서는 너무나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 좀 너무 고평가 단계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과밸류 현상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많은 분들에게는 현대사료로 익숙한 종목인데요. 지난달에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바이오 사업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지배 구조도 아예 재편을 했다죠. 네, 지금 회사는 전체적인 지배 구조 안에서 이게 저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상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의 어떤 체계가 좀 바뀌었다라고 오인을 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사료입니다. 과거 두올물산이 변경된 상호가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사실상 현대사료를 인수해서 우회상장에 버금가는 회사 자체 내 이 바이오 사업을 좀 영위하겠다는 뜻인데, 저는 여기서 숨은 함정이 있었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두올사업 옛날 상호가 OQP입니다.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칼. 제가 좀 이게 너무 길어서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QP인데, 자,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입니다. 이게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 이게 지금 현재 상호가 디아크라고 상호가 좀 바뀌고 나서 이 디아크는 지금 현재 주권 거래 정지된 상태죠. 당시 오큐표 당시에서 온고보레맘이라는 회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난소암 치료제 임상 모멘텀이 좀 부각돼서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주권 거래 정지된 이후에 이 바이오 사업 부분만 분사해서 설립된 게 현재 이 카나리아 바이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숨은 함정들이 있어요. 이게 OQP 당시에서도 이게 오레고보범합의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유의성 입증에 대한 제로가 한번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유의성 관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다시금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실험
연구개발 그리고 임상시험까지 동일하게 좀 영위한다. 이게 시장 판단에서 맞는 가치 판단인가? 물론 제가 이 파이프라인을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동안 보여줬던 이런 이 현재까지의 흐름들을 좀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면 주주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신뢰성을 좀 상실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현재 이러한 모멘텀 기대감만 수반돼서 주가만 급등한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요구하는 구간이고 지금 이 추세 대응을 위해서 단기 수익을 위해서 매수한다면 이게 고점 구간에서 물리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좀 야기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을 좀 고려해서 저는 매수 금지가 맞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기대감만 수반한 채로 주가만 상승을 하는 종목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난소암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쪽도 그러면 전망이 좋지는 않은 걸까요? 전망이 좋고 나쁘고의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 고보마비라는 이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지금 GSK와 임상 연구를 위해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좀 주도해서 진행하겠다. 이 관련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부각된 것이 아니라 OQP 당시에서도 관련된 재료는 여러 차례 좀 부각이 됐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효용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사 이후에 문의만 바꿔서 다시 연구 개발을 하는 이 가치 판단이 투자자 관점에서 기대감을 과연 수반해 줄까? 지금 주가의 상태는 기대감만 반영됐고 기대감만 반영된 상태죠. 저는 오히려 최근에 무상증자 기대감까지 부각시키면서 주가 급등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장 당일 관점에서는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 단타 구간 또는 단기적인 어떤 매매 구간은 좀 보여주겠지만 네. 이게 자칫 잘못 대응을 하면 고가 부근에서 어마어마한 이 큰 손실을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발행 주식수 전체 유통 주식수의 4배 이상이 시장에 유통되는 관점에서는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0.22% 상승하고 있고 7월 14일 52,100원 신고가 형성을 하면서 가격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더 심어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항상 좀 강조드렸어요. 과거에 코로나19 치료제 출시 기대감이 이게 실패 가능성이 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묻지마식으로 가니까 네. 너도 나도 사요. 단타치로 들어갔다 소위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언제까지 이런 주식에 당할 것이냐. 저는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요. 3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관점에서는 매수 금지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3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의 기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11월에 설립돼서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와 종속회사를 통한 HA 필러의 연구 개발 및 제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HA 필러 더 채움, 바이오 코스메틱, 웰라주 등을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고 핵심 원천 기술은 미국의 엘러간,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 등과 국내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 소수의 회사들이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만이 B형 독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들은 A형 독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 미국 엘러간사가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휴젤이 50%의 시장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451억 원, 영업이익 971억 원, 당기순이익 60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2.7%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휴젤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입니다. 회사는 2022년 7월 12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CBC그룹 휴젤의 상장 폐지 고려에 대해서 해명한 공시입니다. 즉 뭐냐면 CBC그룹이 휴젤의 상장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 외신발 보도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회사가 공식적인 어떤 답변을 한 건데 지금 이 부분의 확정, 미확정, 사실 무근 확정은 맞습니다. 우리 상장 폐지를 고려하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좀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확정, 상장 폐지 등의 다각적인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다. 세 번째, 사실 무근, 우리 상장 폐지 안 합니다. 자, 세 가지 답변인데 회사는 미확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 아프로디테는 CBC그룹이 함께 최대 주주의 공동 최대 주주다. 당사는 블룸버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당사의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시점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조회공시의 재공시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지속해서 좀 개편되고 이후에도 오히려 1개월 단위에 중복되는 내용들 이외에 오히려 기간들이 좀 더 산정 필요가 좀 있다고 판단되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재공시를 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이거는 한국거래소와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네. 휴젤의 경우에는 일단 1개월 이내에 좀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했어요. 이 공시 속에 이 중요한 어떤 문구들을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회사는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서 최대 주주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당사의 지배 구조 등과 관련돼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는 지배 구조 등과 관련돼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한다. 상장 폐지를 고려하는데 검토를 한다. 왜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좀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배구조의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 좀 다양한 어떤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데 일단 상장 폐지를 만약에 뭐 고려한다. 뭐 다른 나라의 뭐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상장 폐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죠? 공개 매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적정한 가액의 공개 매수가를 산정해서 그 금액 안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공개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부각된다면 전 휴재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지 않나. 오. 그런데 공개 매수를 기습적으로 한다면은 일시에 이 현 구간 안에서 많은 이 작은 부분을 좀 받쳐놓은 소위 말해서 잔량을 너무 쌓아놓고 있죠. 빠지지 않게 공개 매수가 부분에서 놓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차익이 좀 크지 않은 이점이 있는데 네. 휴젤의 경우에는 아직 이 상장 폐지 고려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배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저희가 지난 8일 방송에서도 다뤘던 종목인 휴젤입니다. 스페인에서 보툴렉스 품목 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휴젤이 지금은 상장 폐지 관련한 이슈에 둘러싸였거든요. 미국에서 레티보의 FDA 승인도 뭐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품목 허가도 받았을 만큼 그때는 정말 하반기의 성장성도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던 휴젤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이 소식이 타격을 많이 입히게 될까요? 타격이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이게 상장 폐지의 요건이 사실상 뭐 상장 적격성에 위배가 되는 효과가 아니라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검토해서 다른 나라로서의 어떤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관점이라면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비상장으로서 회사를 오히려 더 키워가는 효과가 나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우리나라보다 글로벌 증시로 이전을 해서 오히려 외형을 좀 더 키우는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외형의 가치 판단에서는 이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맞느냐 이 다수의 주주에게 이해관계에 좀 부합하느냐 자,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거죠. 개인의 입장, 소액 주주의 입장에서는 휴젤의
단순한 가치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의 장래성을 판단했을 때 국내 증시에 상장했을 때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판단 가치가 좀 날로 증가되는 네. 그런 그림들을 좀 기대해 볼 텐데 국내 증시를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하고 해외 증시로 이전 상장을 만약에 검토한다면 우리는 해외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좀 선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관점이라면 휴젤의 투자 관점에서는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어떤 부분이지 이게 뭐 최대 주주의 관점에서는 뭐 자발적 상장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최근에 맘스터치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통해서 시장에 공개 매수 이후에 거의 뭐 97%의 지분을 취득했고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현재 비상장 회사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도 병행해서 하겠다. 결국엔 추가적인 매각을 위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했지만 매각 시점 이후에서는 오히려 최대 주주의 이익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가치 반영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을 좀 더 고려하는 어떤 형태죠. 휴젤의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분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기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전체 취득한 지분율을 살펴보면 자, 주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 회사는 4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43.2%인데 상장 폐지를 최종적으로 만약에 의결한다. 국내 증시의 상장 폐지를 의결한다면 97%, 최소 95%의 지분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식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서 최대한 뭐 매수를 해야 된다면 공개 매수가에서는 뭐 40% 이상을 좀 걷어 들어야 되는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저는 휴젤의 최근에 어떤 시총 가치의 상승 부분을 좀 감안할 때 굉장히 이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해외 증시로의 이전 상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 거라면 회사에 뭐 타격을 입히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휴젤은 해외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는데요. 휴젤에게 중국 시장이 조금 숙제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은 다시금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국 봉쇄가 휴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까요? 일단은 뭐 중국을 이 타깃 공략 관점에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점유율이 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회사는 최근에 유럽 시장의 유럽 주요국의 품목 허가를 좀 획득함으로써 이 보툴리는 독소의 이 판매가 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네. 유럽 시장의 어떤 수요 캐파보다는 중국 시장의 인구 비율이라든가 최근 중국 내에서도 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이 시장의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휴젤의 입장에서는 집중적인 타겟을 좀 진행했었고 보툴린 독소 제재의 이 품목 승인 허가도 좀 받은 바 있었고요. HA 필러 제품도 최근에 좀 시판 허가를 좀 받게 되면서 두 가지 모두 다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이 좋은 어떤 이 시장 판도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네. 오히려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은 관점인 거죠. 저는 오히려 시장의 진입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됐다기보다는 작년에 시판 허가가 있었고 필러 부분에 품목 허가까지 좀 듣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봉쇄력이 좀 없었다면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봤는데 이런 이 기조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이 보툴리는 독소뿐만이 아니고 화장품 중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타격은 좀 불가피한 어떤 흐름이 아닌가. 네. 이게 좀 폐쇄적인 봉쇄 정책이죠. 네. 뭐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뭐 풍토병으로 좀 인식하는 기타의 어떤 국가들과는 좀 다르게 중국은 유독 이 코로나 청정 국가를 좀 자부하면서 봉쇄 조치의 강도를 크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중국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든가 해제가 되는 이 국면 그리고 이후에 점진적인 우리 제품들의 어떤 이 점유율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휴젤의 경우에는 최근에 품목 허가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단기 악재라고, 중기적 악재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 메디톡스와의 이 국제
분쟁이 좀 있었죠. 네. 자, 이 두 가지의 호재와 그다음에 우려감들을 좀 같이 갖고 있었던 휴젤이 사실상 이 기대감을 수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흐름 좀 보여줬었어요. 일봉 주가 기준에서도 6월 27일 10만 900원대 저가 형성을 좀 했었고 바닥권 주가에서 충분한 매수 메리트는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행보가 상장 폐지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 외신 보도가 저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저는 상장 폐지가 과연 될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지금 시총 가치를 고려했을 때 공개 매수도 이게 상당한 자금이 좀 수반이 될 텐데 지금 상장 폐지를 해서 해외 증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나?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외신발 보도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좀 더 확대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좀 고려를 해보고요. 네. 이러한 요인의 우려감들이 반영돼서 주가의 낙폭을 좀 가져간다면 매수의 기회로 좀 작용해도 좋고 두 번째 공개 매수를 만약에 단행하게 된다면 이 기대감이 단계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소는 있다. 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인 관점에서 타점 수립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이 도래된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단기적 추세 관점에서도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추가 포트 비중 5%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추세되는 관점에서도 11만 5천 원이 중요한 이탈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11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 매수, 단기적 매수 가능한 구간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요. 상장 폐지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려감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십니다.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는 5%의 분할 매수 의견, 또 단기적 관점으로는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에서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휴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와 휴젤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셔서 질문을 하시면요.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